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반짝반짝 오늘의 이슈 육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콥입니다. 네. 자, 오늘도 또 어떤 뉴스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이 전국에서 보면 가장 이슈가 뭘까? 사실 요즘 새로운 뉴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를 이제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집권 4년을 다 마쳤지 않습니까? 이제 5년째에 들어가는 건데 이때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전 지난번에도 얘기드렸지만 레임덕 현상이 얼마나 늦게 올 거냐 빠르게 올 거냐. 안 오는 대통령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굉장히 가속화해 나가고 있다, 레임덕이. 그래서 뉴스를 몇 개 뽑아봤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아닙니까? 참모가 여당 의원 가르치는 듯해서야 송영길이 이제 저희 민주당 대표 아니십니까? 민주당 대표 당대표님이시고 당대표님께서 자침 발언을 또 하셨어요. 이거는 청와대 중 참모 한 분이 이제 여당 의원한테 뭔가 가르치듯 했다. 이렇게 해서 송영길 이제 대표님이 그렇게 가르치듯 해서야 되지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네. 이게 청와대가 힘이 셀 때는 웬만한 국회의원들보다 힘이 좋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대통령 인기가 좋고 대통령 파워가 좋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제 안 당연해 라고 나온 건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에 비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더 낮아요. 민주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레임덕이 좀 가속화됩니다. 누가 상위에 있느냐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당을 끌고 가는 경우고 지금은 이제 반대의 경우 당의 지지율이 더 높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당한테 업혀가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혀간다. 당의 인기가 더 높으니까. 그리고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지금의 정권의 선거보다 더 중요하게 이 시점에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당에서는 정권 재창출이란 말이에요. 여당을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이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의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보단 자기들보다 인기 없는 그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보단 자기네들의 인기를 끌어올려서 우리는 새로운 주자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지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꼬리 자르기 하나 할 수 있겠네요. 큰 개념에 아주 큰 꼬리죠. 이야기인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여당 내에서 지금 정치 이슈는 지금 청와대나 여당은 야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둘이서의 이 권력 다툼 이게 좀 심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궁금한 거는 이제 그 청와대 참모 어떤 분이 도대체 누구에게 뭐라고 했냐 이거죠. 이제 송영길 더불어당 의원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라고 해서 이게 뭔지는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 얘기니까 이걸 언론에다 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임방도 이거 저기 장관이지 않습니까? 장관 후보자 임혜숙, 노영욱, 그다음에 박준영 이 후보자들을 이제 청와대에서는 통과를 시키고 하는 싶은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다 보니까 이제 당에서는 이거를 패스해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국회에서는 이거를 패스 안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에서 적합을 보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는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고 당에서는 이게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선이 중요한데 그거는 이렇게 국민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넣을 수는 없다. 요런 입장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초선 이런 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오선 의원도 민심이 거부하는데 아까 그 셋 중에 임박은 안 된다. 특히나 이런 얘기를 당내에서 이제 미스터 쓴소리를 자처하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이상민 의원. 오선 의원이네요. 초선이 아니에요. 오선이면 굉장히 선수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의 새도 떨어뜨린다는 사선이 그렇다는데 5선이면은 이분은 국회의원인가 4년 아닙니까? 그렇죠. 20년 동안 국회의원만 하신 분이에요. 4, 5, 20. 야.
20년 동안 국회의원만 했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거의 가져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이력서에 보면 국회의원이겠네요. 예. 이런 분이 이제 당내에서 쓴소리를 시작했다는 거는 네네. 이제 당 대표가 직접 반대라는 얘기를 하기 어려우니까 당 중진들이 이럴 때 나서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초선들이 한번 이렇게 간을 보고 국민들이 어떤가. 그러면 이제 2진급이 나가고 1진급이 나오는데 이제 1진급에서 반대 여론을 냈다는 거는 이제 우리는 일진이다. 5선이니까 나는 일진이다. 1진급에서 낸 거죠.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회견에서 인사검증 실패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분이 임명권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민심이 거부하는데 국회에서만 미룰 게 아니라 대통령이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자기가 싼 돈은 자기가 치웁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청와대에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레임덕이 얼마나 가속화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힘이 많이 빠지기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심지어는 오늘 단독으로는 지도부가 저렇게 이제 1진급에서 얘기하고 이제 공식으로 나온 거죠. 지도부면 공식으로 일부 장관 후보자를 반대를 전달했는데 특정인은 지목을 안 했고 일부는 조금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아까 얘기했던 여기 임노박, 임혜숙, 노영우, 박준영 셋 중에 일부는 좀 철회를 해달라. 다 패스를 시키면 당에서도 카바치기가 어려워요. 뭐 여러 가지 다들 논란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뭐 출장 가는데 뭐 본인들의 자식들을 데리고 갔다, 그리고 국가 돈을 마음대로 썼다, 뭐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이렇게 이 세 분이 이제 결국 우리 민주당이 그래도 국민들에게 그 전에 전신이 뭐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보다 더 지지를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유일하게 그 부분이 가장 도덕적인 무결함, 상대적 무결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인사가 이렇게 되니까 자꾸 실망을 하는 거거든요. 이 문 대통령이 그럼 왜 이렇게 레임덕이 오게 됐는가를 보면 결국은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이성윤 지검장 같은 인사, 이게 윤석열 총장이 있을 때 굉장히 반대했던 분인데 이분을 추미애 장관이 서울지검장으로 지검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결국은 이분이 지검장이면서 자기 지검에 기소를 당했어요. 기소를 당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셀프로 기소를 한 꼴이거든요. 이게 검사들 입장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서울중앙지법 지검장인데 거기에 기소를 당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럼 누가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검사들이 이제 지검장을 이제 기소했다. 검찰이 지검장을 기소한 건데 이제 밑에 사람 위에 사람 깐 건데 사실 수사는 서울지방법원에 지검에서 하진 않았고 수원지검에서 했어요. 수원지검에서 했는데 혐의 사실이 있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기소심의위원회 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기소권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요청을 했고 근데 심의위원은 뭐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검사도 들어가지만 그래서 거기에서도 맞다. 얘는 기소를 해도 된다고 본다. 라고 나와서 기소가 된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했으면은 뭐 대통령이고 경찰총장이고 검찰 지검장이고 일단 뭐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제 내란죄나 외란죄 이런 거 이외에는 대통령은 일단 수사를 안 받아요. 임기 중에 임기가 끝나야 수사를 받는데 대통령은 아니니까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야죠. 근데 요런 인사들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윤석열하고 싸우면서 결국 임명을 하더니 결국은 이 사람은 또 기소가 되고 이런 이렇게 인적 아까 얘기했던 도덕성 이런 거에서 이제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이 크지 않았나. 이것들이 이제 레임덕을 좀 가속화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업직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게 할 얘기는 하겠다, 그 다음에 대북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대북 정책은 실제로 북한이 문을 닫아버리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는 지금 백신 수급이 안 되면서 지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미국은 지금 백신이 남아 돌아가지고
지하철에서 아무나 막 놔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역시 천조국이네요. 네, 지하철역에서 무료 접종을 시작했대요. 어느 뭐 주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주 이런 게 따로 있겠지. 네. 근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 뉴욕 맨하튼에서 이제 네. 6개 역에서 한다는 건데 뉴욕에서 남을 정도면 인구 밀도가 높은 데 아닙니까?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곳은 충분하고 여기도 남아 돈다. 아하. 뭐 이런 느낌이에요. 미국에서는 지금 백신이 없어서 못 맞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어느 주든. 네.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미국은 아시겠지만 불법 체류자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많다 보니까 우리처럼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맞추면은 뭐 불법 체류자는 뭐 코로나 안 걸리나? 그러면 나한테 또 옮을 거 아니에요. 그쵸. 집단 면역을 해야 어차피 되니까. 또 그냥 감염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신분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막 맞춘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맞추고 있다. 이런 그 미국에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네. 백신 수급을 못 해가지고 이게 뭐냐라는 이제 뉴스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이게 사실 정권에 대한 이게 지금 불만을 표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일본가에서도 결국 이제 그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도 때렸어요. 문 대통령, 스가 총리 G7 회의 계기로 대화하라. 결국은 그 외국에서도 계속 이제 한 몇 년간 우리가 싸우지 않았습니까? 노재판 들어오면서 노재판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하면서 많이 싸워왔는데 결국은 한국과 일본은 서로 공생관계에 지금은 와 있어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양산하고 만드는 쪽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 재료들, 원천 재료들을 이제 1차 가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기술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이 이제 부딪혀 나가면서 서로 이제 공생관계에 있었는데 이 불편한 관계 때문에 기업이나 이런 것에서 서로 불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일본 언론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반일이라는 거 우리가 오래 했지만 지금은 조금 시들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테마들 뭐 공공주택, 부동산은 물론이고 그 부동산, 대북 정책, 코로나 그 다음에 뭐 그 정치적인 인사, 그 다음에 이게 대일 정책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부정당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 잘못해서인가는 보통 임기가 끝나봐야 알아요. 사실은 지금은 임기 말이기 때문에 다 인기가 안 좋으면 부정당하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네, 그렇죠. 예. 그 억울하게 굉장히 부정당하고 계실 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레임덕이 심하게 오고 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모두 부정당하면서 레임덕이 심하게 오고 거의 융단 폭격 당하고 있다. 예, 그게 뭐 포인트지. 이게 뭐 잘못했다. 이게 잘못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 할 수 있다? 임기가 끝나고 한 1, 2년은 지나면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대통령 그 퇴임 시에 지지율이 몇 프로였습니까? 10% 이하였죠. 6% 막 최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그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놀림삼아 6% 대통령이다. 뭐 이런. 근데 1년, 2년 지나고 그의 평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 6% 좋아하겠어요? 훨씬 많이 좋아하겠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을 평가하는 거에서 긍정평가 요인이 제가 봤을 때는 40에서 50은 최소 나옵니다. 아무리 지금 민주당이 인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임기가 끝나봐야 알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레임덕을 심하게 겪고 있다. 이것들이 지금 우리 코로나 정국과 이 엄중한 시대에 또 이 민주당과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여당 얘기했으니까 야당 잠깐 보면요. 지금 야당은 특이하게 지금 당대표 선거가 6월에 치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준석 씨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주호영 씨가 당연히 되는 듯이 얘기했었는데 그전에는 예전에 처음에는 요번 경선은 주호영이 되지 않겠냐. 나경원이 출마한다고 했을 땐 뭐 해봤자 얼마 되겠냐. 근데 주호영 씨는 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나경원, 이준석, 주호영 이 3파전이 될 거로 보이는데 이 정도 지금 비율을 나눠가기 때문에 누가 당대표가 될지 참 이 주호영 대표의 지지대는 왜 이렇게 낮아진 건가요, 이거? 원내대표를 했지만 국민적 인지도가 둘이 더 높지 않습니까? 이런 대표 선거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이게 또 그럼 당내 어떤 리서치인지 전 국민 리서치인지 또 그걸 봐야겠네요.
보면 네네. 전 국민이네요. 전 국민. 예, 전 국민을 상대로 했는데 네네. 당표는 실제로 나경원 씨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지금 8대2인가 여론조사 2 당원 투표 8로 하게 돼 있는 선거를 아마도 요번 룰로 5대5로 바꾸지 않겠나라는 게 중론이에요. 네네. 그럼 5대5로 바꾸게 되면 이준석 씨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거고 나경원 씨는 어차피 50%에서 또 지지를 받고 그 외부에도 아주 떨어지는 않아요. 근데 5대5로 바꾸면 제일 불리한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분은 왜 불리하죠? 국민적 지지도, 인지도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7% 그렇죠. 나오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만 인기가 있다. 네, 당내에서 원내대표를 했다는 건 당내 인기는 어느 정도 다진 분은 맞는데 이제 그 국민적 인지도가 20대한테 지금 주호영 아세요? 모르는 분도 많아요. 모르죠. 맞아요. 모르는 분 많아요. 누구시죠? 그러죠. 우리 옆집 치킨집 사장님인가? 그쵸.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근데 이준석, 나경원, 인선사님 싫든 좋든 알잖아요. 역시 방송에 많이 출연 좀 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해요. 사실. 중요합니다. 정치인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위쪽에 우리 그 나경원 씨는 이게 굉장히 좀 예쁘장하게 나왔는데 이게 이준석 씨는 왜 초췌하게 나오는 사진을 또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이 기자님이 이게 약간은 편중돼 있지 않나. 아하. 예. 누가 봐도 이게 깔끔한 이미지. 이준석 씨는 안 씻고 나온 편 지금. 이준석 씨는 근데 본인이 이런 이미지를 또 좋아해요. 본인이 좋아해요? 네. 안 씻고 나온 느낌? 아니 원래 엘리트잖아요. 워낙 엘리트잖아요. 하버드를 나왔고 뭐 워낙 엘리트니까 깔끔하게 너무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서민적이고 좀 추리하고 자기 열심히 뛰고 실제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차 탈 만큼 정도는 되시거든요, 이분이. 근데 매일 지하철을 타세요. 그러면서 길에 뭐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오늘도 청년에게 물어봤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매번 토론하시면 자주 얘기하시는데. 저도 지하철에서 한번 만나고 싶네요. 네,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굉장히 초췌한데. 네. 열심히 일하시는 이미지. 이분은 이제 깔끔하고 정돈된 이미지. 요거를 이제 생각했었던 국회의원의 그 이미지가. 굳이 이렇게 본인이 초췌함을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내가 이제 열심히 일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다른 부분에서 이제 어떤 그 공약을 낸다든가 자기가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쪽에서 좀 더 플러스가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차이가 있죠. 이분 국회의원을 못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한 번도 못 했어요. 굉장히 의외인데요? 저는 국회의원 한 줄 알았는데. 아니요. 국회의원 직업이 최고위원이다 그러잖아요. 별명이 이제 자기가 본인도 이제 본인을 스스로 이제 놀리느냐고 하는 얘기인데 영선입니다. 그리고 착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걸요, 실제로? 이거 국회의원 못 해봤기 때문에 정책으로 뭘 승부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랬구나. 예. 이분은 이제 그런데 4선인가 5선을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차이가 있다. 그 부분에서는. 왜냐면 그래서 영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인지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맞네요. 대단한 분이에요. 컨셉이 제대로 먹혔나 봐요. 그렇다. 그리고 야당 얘기는 뭐 지금 아직 선거가 본격화된 것도 아니니까요. 이게 지나가도록 하고요. 요거는 우리 육성님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그 한강 치맥 마키나. 마키나. 손정민 그 사건에 금주 구역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10시 넘으면 술 한잔 때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한강에 돗자리를 펴고 날씨가 좀 풀리고 하다 보니까 한 잔씩 때리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치맥 못하게 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풀어줘야 돼요? 막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쥐 한 마리 잡자고 이제 외양간 다 태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이런 논리로 따지자면 사실은 얼마 전에 자기 아이를 죽이는 그런 아버지 있으니까 그럼 애를 못 낳게 해야겠다. 이런 느낌의 약간 말도 안 되는 좀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음주 금지 구역. 그래가지고 정말 이쪽은 너무 어둡고 음침한 곳은 이제 그쪽은 이제 좀 자제하고 이렇게 막고 음주 금지 구역을 할 수 있는데 한강에서 전체를 또 금지한다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은 지금 외국에 어디 이탈리아인가 저기 어디 나라는 지금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다 뛰쳐나오잖아요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그냥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한계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시장 그 논리로 어떤 공무원들의 논리로 그냥 위험한 일이 한번 벌어졌다고 해서 그걸 막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아지는 게 아니거든. 좀 더 잘 좀 조정을 해가지고 요거는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정말 재밌는 게요. 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 그렇지. 코로나가 아니면 우리 야구장 같은 데 잘 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야구장 가서 보통 뭐 먹습니까? 치킨 먹죠. 치킨 맥주. 치맥 먹죠. 네. 몇 년, 한 10여 년, 15년 전만 해도 야구장에 가서 술을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술 먹으면 행패 부린다고. 네네. 그것들을 우리가 자유와 이렇게 하면서 풀어낸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저는 요즘에 보면서 네네. 이게 서슬 풀었던 그 오공화국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오공화국 시절로. 네. 그렇죠. 요즘에 뭐 술집 같은데 단속이 너무 심해요. 음. 유흥주점 이런 데 단속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뭐 거의 10시 통금같이 네. 전부 집에 가야 되고. 그쵸 그쵸. 이 한강도 맞으면 통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집에 가거나 호텔 가거나 뭐 이런데 이제 숙박업소 위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거의 통금입니다. 네. 10시 이후에. 네. 그러면은 이게 정말로 저는 좀 이게 서슬 풀었던 오공화국 시절도 아니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빨리빨리 백신을 좀 맞추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뭐 잘 안 되나 보죠 마음대로. 뭐 오늘 뉴스가 좀 나긴 했었어요. 네. 그 뭐 막간으로 제가 찍어놓지는 않았지만 그 삼성바이오에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찍어놓지는 않았는데 네네. 한 5시쯤 한경에서 신문이 속보를 쳤어요. 한국에서 새벽 5시쯤 치면서 삼성바이오에서 화이자 백신을 생산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네. 화이자 백신을 생산한다. 위택 생산한다. 위탁 생산한다. 라는 뉴스가 떴는데 그 증권 시장이 9시에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8시 반쯤에 네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사실이 아니다. 아하. 라고 이제 공시를 띄웠어요, 직접. 아니 그런 뉴스를 그렇게 함부로 띄울 수 있나요? 그러면? 그런데 네. 그러면 한경 정도 네. 뭐 인터넷 언론 매체도 아니고 찌라시 업체도 아닌데 거기서 아무 근거 없이 띄웠겠느냐라는 거에 좀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어떤 정부 부처나 얘기가 흘러나왔을 건데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도 백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띄웠을 거예요. 근데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율 중인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얘기는 왔다 갔다 했겠죠. 예를 들면 네. 얘기는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거를 이제 또 증권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그게 돼서 주가가 막 움직였는데 주가 움직였죠. 지금 바이오로직스가 막 한 5% 정도 상승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삼성이 부정하는 기사를 안 띄웠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5%가 아니라 이제 따상 그렇죠. 가는 상한가 거죠. 갔겠죠. 상한가 가고 내일 네. 따상 가고 모레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4% 내고 올라가 있네요. 네. 네. 상한가, 따상, 따따상도 갈만한 뉴스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이오로직스에서는 그러면 이제 주가 너네가 아니면 아니라고 이게 만약에 계약이 어그러지면 아니라면 아니라고 왜 공시를 안 했냐? 아하. 얘네 잘못하면 막 구속되고 그래요. 이런 거는 주가 그렇죠. 조작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아직 확정이 아니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빨리 공시를 해야죠. 근데 어느 정도 물밑에서 얘기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 것 같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중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올라갔던 했는데. 주가가 아직도 지금 내려가지 않고 4% 이상 계속 유지되는 게 그러면 긴가민가 하고 있다. 맞으면 그냥 확 가버리니까 고전에 사놔야겠다. 야. 저 그렇고 오전에 빠르게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확실한 건 아닌데 그런 좀 소문이 있다. 그래서 요게 추진되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레임덕도 조금 멈춰줄 수 있겠죠. 뭐 어디서 만들든 좀 제대로 된 백신을. 우리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레임덕이 막 빨라진 건데, 결국 우리 정부에서 해냈다, 문 대통령에서 해냈다 이러면 이제 조금 잦아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또 바로 이제 삼성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 그 사면 얘기가 또 이제 엄청나게 또 나오네요. 그거는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만약에 국민들한테 싼 가격에 이렇게 빨리 공급했다. 그럼 풀어줘야지. 훈장 주고 풀어줘야지. 또 이게 우리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나가 노는 것도 힘들지만 이게 소상공인들 기업 경쟁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다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이런 큰 기업들은 매출이 좋아지고 OTT 시장을 갖고 있는 기업도 좋아지고 하지만 우리 치킨집 아저씨, 요 앞에서 한 당구장 사장님, 저기 노래방 사장님 다 문 닫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의 이제 소상공인들의 진짜 그 경제를 좀 살리려면 코로나 빨리 종식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좀 백신 맞추고 뉴욕이 지금 미국에서도 가장 그 백신이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뉴욕 주가. 워낙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도 그런데 네. 뉴욕의 주 수입원이 뭐냐? 관광 수입이에요. 관광. 그래서 뉴욕에서 지금 네. 내세운 게 뭐냐면 뉴욕에 오면 공항에서 백신을 아, 맞춰주겠다. 네네네. 와. 왜냐면 오라는 거예요. 너무 먹고 살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뉴욕도 굉장히 네. 어려우니까 와서 음. 실컷 돈 쓰시고 아. 우리가 오면 백신을 꽂아드리고 야하. 그 기간 중에 2차 접종 한 번 더 해주니까 한 번 더 꽂으시고 그동안에 이제 돈 쓰고 가라. 돈 쓰고 가라. 야. 그러니까 백신 여행이죠. 주사 맞으러 가야겠네. 네, 백신 여행을 이제 추진하고 있어요. 심지어. 백신 여행. 새로 생긴 또 이제 코로나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네. 풍속도가 있네요. 그게 네. 백신 여행. 그 왜 그러냐? 걔네들이 백신이 뭐 10만 원, 20만 원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화이자 백신. 네. 그걸 맞춰주는 것보다도 가면 우리가 20만 원 더 쓰지 않습니다. 수백만 원 쓰지. 네. 네. 뉴욕을 한번 갔다 그러면 한 이제 비행기 값 빼고도 그치, 우리가 그치. 이제 숙박비 뭐 하면 그럼. 한 7, 800원 쓰고 와야 되거든요. 피자만 먹어도 뭐 한 2, 300만 원 써야 되니까. 네. 네. 숙박비가 있으니까 7, 800, 교통비 이런 거 하면 아무리 안 써도 4, 500 써야 돼요. 둘이 가면 한 700 쓰는 거, 네네. 혼자 가면 한 3, 400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도 되니까 주사 내가 꽂아줄게.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엄중한 시기에 좀 우리도 백신 빨리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예전에 저희가 맞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가 그래서 좀 풀렸으면 좋겠다. 네네. 저는 뭐 아직 이게 젊은 사람들의 치사율이 높진 않기 때문에 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니즈하는 건 백신을 맞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런 규제가 풀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조금 잘 정리됐어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빨리 이재용이 아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든 어디서든 이제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예. 네. 그럼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네. 사실 오늘 특별한 뉴스가 많지는 않았는데 네. 제가 이제 지금 전체적인 흐름들 한번 짚어드리는 걸로 오늘은 진행을 했고요. 네네. 예. 또 궁금하신 뉴스나 지금 사회적 이슈 같은 거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어저께도 좋은 댓글 달아주신 분 계시던데 네, 맞습니다. 항상 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콥이었습니다. 네.